자, 여러분 지금부터 강의할 것은 산화랑 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시작은 정말 쉬워. 진짜 쉬워. 여러분 영상 찍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야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치 강의예요. 알겠죠? 1번 산화야. 여러분 혹시 땡땡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무슨 화? 결합? 그런 쪽으로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화? 그쵸? 그러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처럼 된다는 말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산이 산소야. 그럼 산화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야? 산소처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떠한 물질이 뭐 된다고? 산소화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질문해 볼게요. 어떤 물질이 산소화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야 돼? 적어진다고 생각해야 돼? 많아진다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산화에서 첫 번째 개념은 산소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대표적인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연소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연소 반응은 반드시 누구랑 반응하는 겁니까? 맞아요. 산소라고 하는 기체랑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불에 태워볼까? 마그네슘 불에 한번 태워보자. 두 개의 마그네슘 원자와 산소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중3이니까 대답해봐.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부르니? 반응물. 조금 늦었으면 바로 올라갈 뻔했어. 화살표 오른쪽 뭐라고 불러요? 생성물. 이것들 한 명에 물고 터주니까 이제 대답을 하고 앉았네. 이것들 봐라. 알았어. 자,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화살표 왼쪽. 반응물의 마그네슘은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의 마그네슘은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마그네슘은 산소의 개수가 증가했네요? 맞아, 아니야?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산화. 끝. 산화. 이해됩니까? 그쵸? 요런 느낌이야. 자, 두 번째. 환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 환원. 이 환원은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해라. 삐 하죠. 유명한 클리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좋아해? 감동 먹었네. 왜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 사회에 환원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에? 내놓겠다. 뿌리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환원은요, 산소를 다시 내뱉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강의합니다. 환원은요, 무조건 산화의 반대. 그렇기에 산소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감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시 제가 한번 필기해 보려고 하는데 산화구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산화구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CuO라고 쓸 수 있거든요. CuO에다가 일산화탄소를 하나 반응시킵니다. 어떤 탄소? 일산화탄소를 하나 반응시켜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리는 그냥 원자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산화탄소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질문이에요. 반응물에 있던 구리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성물에 있는 구리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산화구리는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환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느낌 왔습니까? 됐나요? 좋아. 자, 그 다음은 내가 조금 어려운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세 번째. 산소 기억하십니까? 몇 번이죠? 8번이에요. 8번.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8.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죠?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죠? 6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당연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황이랑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황이랑,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먹고 싶어 해요. 맞아,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은 원자 핵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아. 그대로 플러스 8인 상태에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꽉 들어차고 싶어 해. 즉 여러분 산소는 전자를 어떻게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산소만 그래요? 아니죠. 비금속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물 어떻게 쓰나요? 물 H2.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H2O는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야. 맞아, 아니야? 여러분 공유 결합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공유한다라는 말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전자를. 저 여러분 이 노란색 분필을 같이 쓸게요, 너랑. 그러면 이쪽에 두고 한 제가 이쯤 가게 되면은 너랑 분필까지의 거리, 나랑 분필까지의 거리가 거의 어때 보여요? 저 친구랑 분필까지 거리가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적일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분필을 우리 같이 쓰자 해놓고 엿다 둬요. 그럼 분필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뺏긴 거예요. 뺏긴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H2O 있죠? 잘 보세요. 가운데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왼쪽과 오른쪽에 수소가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뭔가 여러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정 가운데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유하는 거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산소는 양아치야.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 무슨 말이냐? 전자가 어디 있냐면 완전히 지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 어떻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왼쪽에는 수소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는 수소도 마찬가지겠죠. 전자를 마치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야. 산소는 마치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전자를 뺏어온 것, 가져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는요 공유 결합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전자를 가져와요. 이해됩니까?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누구를 이야기해 볼 거냐면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질문입니다.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CO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이 일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산소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즉, 산소랑 결합하고 싶어 해요. 결합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저기 왼쪽에다가도 필기를 했네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럼 결국에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누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 일산화탄소는 산소랑 계속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산소가 근육이나 심장이나 뇌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얘가 다 가져가 버려. 그러면은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혼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네. 요런 특징 하나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럼 일산화탄소는 무조건 뭐 하려고 할까? 산화. 이해되니? 그쵸? 산소의 개수가 늘어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일산화탄소는 CO는 거의 무조건 산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CO랑 반응하는 물질이 있죠. 같이 반응하는 물질. CO와 반응하는 물질은 반드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산소를 뺏겨야만 할 거니까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생각보다 지금 예시로 쓴 연소 반응이랑 산화구리 반응 보게 되면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누가 산화했고 누가 환원했고가 명확하게 티가 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누가 산화한 거지? 누가 환원한 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누가 산화하고 환원했는지에 대한 물질을 찾는 방법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C를 찾아야 돼요. C가 누구죠? 탄소죠. 맞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이기도 하면서 산화환원에서 특히나 중요한 친구인데요. 탄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탄소가 기준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산소를 찾는 거예요. 산소를 찾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어려운 설명을 하나 해드릴 건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산소는요, 오케이? 산소는요, 무조건 환원해요. 무조건 환원합니다. 알겠죠? 산소는 무조건 환원해요. 항상 환원.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칠판 썼던 것처럼 세 번째, CO를 찾는 거예요. 왜? CO는 항상 뭐 하니까? 산화하니까. 그리고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요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양, 이온이 되는 친구 찾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필기하겠습니다. 안 보여? 조금만 기다려. 마지막 5번째는 이온을 찾거나 혹은 원자가 된 친구, 원자화 된 친구를 찾는 거예요. 요게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됐죠? 자, 아직까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첫 번째, 산소를 찾는 게 왜 항상 환원하는 친구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양이온은 왜 찾아야 되는지 모를 거고요. 음이온을 왜 찾아야 되는지 모를 거고요. 원자가 되는 친구도 왜 찾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이해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저는 요것만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울 거예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산화 환원은요, 두 번째 개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산화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소화. 산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죠? 많아져요.
환원은 산화의 반대. 산소의 개수가 적어져요. 그죠? 잘 들어봐. 지금부터 산화는 전자의 개수가 이번에는 감소하는 겁니다. 이러면 산화하는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질문. 전자를 버려요. 그럼 뭐가 되니? 전자 버리면 뭐가 되나요? 어떤 입자? 전자 버리면 양이온.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볼 수 있어? 산화하는 친구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구리는요. 이온화가 될 때 Cu2+의 형태로 변화하고요.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내놔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구리는 양이온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산화하였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환원은 산화의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 어떻게 되는 친구겠어? 증가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온이 된 친구라든지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구리 이온에다가 전자 두 개를 팍 억지로 밀어 넣어줘요. 그럼 뭐가 되죠? 이온에다가 원자 넣어주게 되면은 다시 원자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원자가 되는 친구들도 우리는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시 한번 써볼까요? 마그네슘 이온에다가 전자 두 개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그네슘 원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온이 원자가 되었으므로 이 친구는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가운데로 한번 와볼게요. 산소는 어떤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고? 전자를 가져오려는 성질이 강하다고. 전자를 가지고 온다라는 소리는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된 거야? 많아진 거야. 맞아, 아니야? 그죠? 전자의 개수가 많아졌네요. 그럼 뭐 한 거라고요? 환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산소를 찾으면 그 친구는 항상 뭐 하겠습니까? 환원하겠네요. 맞아,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양이온을 찾았어. 그럼 그 친구는 뭐 한 거야? 전자 버린 거니까 산화한 거야.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음이온을 찾았어. 그럼 걔는 뭐 한 거야? 전자 얻은 거야. 그러니까 뭐 했다고 볼 수 있어? 환원한 거야. 이해되니? 그쵸?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시로 출제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온 결합이 있어요. 이온 결합. 생각해 볼까? 자, 그냥 쓸 거야. 얘는 두 개의 나트륨 원자랑 염소 분자가 반응합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염화 나트륨이 생성이 돼요. 질문. 여러분, 염화 나트륨이 이온 결합입니까? 공유 결합입니까? 염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이에요. 그 이온은 금속과 비금속이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NA는 NA 원자 상태에서 NA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지? 그 다음 CL은 CL2 분자 상태에서 CL 마이너스의 형태가 된 거야. 질문. 나트륨은 전자 어떻게 했나요? 버렸네요. 산화. 염소는 전자 어떻게 했나요? 얻었습니다. 환원. 맞아,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거 공부했을걸요? 두 개의 구리랑 했나? 마그네슘이랑 했지? 제대로 갈게. 아까 썼던 거 다시 써보는 거야. 두 개의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어냈어.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잘 보세요. 마그네슘은 결국에 뭐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 Mg2+. 맞아, 아니야? 맞아. 산소는 O2- 산화이온 된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어? 산화. 산소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랬어?
환원. 맞아, 아니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저기다가는 제가 지금 하나씩만 적어놨고요. 일부러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고요. 얘는 아까 썼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아까 썼어요. 그 다음 요것도 하나 써볼까요? 그럼 요거 산화구리랑 일산화탄소가 반응합니다. 그 결과 구리가 다시 금속이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로 변화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얘기했죠? 탄소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규칙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반응물에 탄소 있어, 없어? 있어. 산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생성물에 탄소 있어, 없어? 있어. 산소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고, 일산화탄소는 항상 산화한다 그랬으니까 얘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어? 산화. 구리에 산소 있었는데 생성물에는 구리 산소 없네요. 얘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어? 환원.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화학 반응식 딱 보자마자 우리는 어떤 특징을 하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그죠? 필기합시다. 3번 동시성이에요. 얘들아, 그럼 요거 질문 하나 해줘야지. 쌤, 이건 뭐예요? 쌤, 요건 뭐예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리를 그냥 땅바닥에 올려놓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뚫어져 쳐다보고 있으면 전자가 갑자기 막 나올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야 되겠죠. 즉 우리 중3 때 배웠던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 산소랑 결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산화하는 거겠죠. 녹이 쓴다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든지, 불에 태워요.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다른 물질이랑 섞어버리는 거죠. 뭐 황산 넣어가지고 황산구리 만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가만히 뒀을 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쵸? 저거는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동시에 발생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산화랑 환원은 항상 동시에 발생합니다.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을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면 산화는 산소수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 산화 전자수는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 화살표가 반대야. 환원은 산소수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 환원은 전자수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 이거 또 반대야. 그래서 헷갈려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조금 열심히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